안녕하십니까. 입시의 신 김정연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대폭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변경되는 수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변경상 2021학년도 대비해서 어떤 것이 바뀌나. 일단 국어 그리고 수학이 공통해서 선택형으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것이 두 번째 큰 변화이고, 세 번째로는 문이과 폐지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즉 문이과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일단 수학하고 과학은 문이과가 말하자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를 보시면 공통 선택의 구조로 바뀌는 거 아시죠? 독서는 비문학입니다. 그리고 문학, 이게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인데 화법과 작문은 아실 거고요. 언어와 매체는 과거에 보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쉬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과, 이과가 수학을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수능, 즉 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가 수학을 같이 본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데 문이과가 이제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과목. 수원, 수투, 즉 수학 1, 수학 2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이라든가 지원 전공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문과에서 서울대연대 고대를 가려면 수학 1등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수학에 대한 많은 투자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아시는 것처럼 절대평가고, 거기에 제2외국어도 2022학년도부터는 절대평가입니다. 아마 한국사처럼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점 1등급, 35점 2등급, 30점 3등급 뭐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탐구입니다. 탐구가 문과, 이과 관계없이 사회과학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사회과학 어떤 게 더 어렵죠? 일반적으로 과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회과학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 그럼 서울대를 가려고 해도 사회 두 과목을 봐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지정 과목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집중해야 될 과목은 뭐냐면 문이과 공통으로 수학, 국어이고, 우리 이과 학생들은 과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상 수학 다음에 과학, 그리고 국어, 뭐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변별력 그리고 비중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과목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가장 큰 특징이 선택 과목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하고 영어는 공통 선택의 구조로 가고, 그리고 그 탐구는 문과, 이과 관계없이 사회과학을 아무거나 두 개 선택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들이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계열별로 과목을 지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국어는 문과, 이과 관계없이 어떤 걸 선택해도 됩니다.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문과, 이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문과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고, 그리고 사회나 과학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가 좀 쉽고, 이과 학생들이 대학 가서 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할 때 기하와 미적이 좀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일 텐데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여기 나와 있죠.
성대, 연대, 뭐 이대, 중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확통을 보면은 지원이 안 돼요. 만점을 받아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하가 좀 더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기하를 많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미적분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해서 볼 거고요.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본다는 거죠. 기하는 잘하는 친구들이 볼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과학에서 물리투 같은 과목이 되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이 3,000명도 안 되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낮고 만점의 점수에 비해서 표준 점수 낮아요.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잘하는 애들이 적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기하 역시 소수의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수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자리 밑에 보시면 과학을 보실 때 사회과학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이과의 학교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과학 중에서 택 2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은 다 과학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안 보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 있는 학교는 과학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도 과학을 본 친구들에게 가산점 10%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이 많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과는 국어, 수학이 중요하고 이과는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는 본질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3학년들은 재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그 과목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꼭 수시건 정시건 합격하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